병실의 하얀 불빛 속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린다. 괜찮으세요? 강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공기를 울린다. 그는 멈춰선다. 이 목소리, 설마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힌다. 그 아이 아직 살아 있었던 거야? 눈가로 뜨거운 눈물이 흐른다. 꺼졌던 불길이 다시 타오른다. 도윤은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매일 그날을 다시 살았어. 제발 용서해다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노원구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곳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제 난간, 그리고 낡은 엘리베이터 소리까지. 이곳에 사는 강도윤은 올해로 65살입니다. 한때 소방관으로 일했던 그는 이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은퇴자의 삶이죠.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엔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윤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아침이면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봅니다. 액자 속엔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환하게 웃고 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소녀의 미소는 밝지만 도윤의 가슴은 그 미소를 볼 때마다 무거워집니다. 미안하다. 도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그 소녀는 바로 30년 전 화재 현장에서 구하지 못한 아이입니다. 한유진, 그때 겨우 10살이었던 아이. 도윤은 매일 아침 이 사진을 바라보며 사죄합니다.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도윤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꿈속에서 그는 언제나 그날로 돌아가요. 화염이 치솟는 아파트, 사이렌 소리, 그리고 아이의 비명. 엄마, 엄마. 가느다란 목소리가 불길 사이로 들려옵니다. 도윤은 그 목소리를 향해 달려가지만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 있니? 대답해. 도윤이 소리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그때 천장이 무너지고 불길이 사방을 에워쌉니다. 안 돼. 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깹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또 그 시간입니다.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요. 도윤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소방차 사이렌만 들려도 아직도 그날로 돌아가. 도윤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도윤의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 투병 끝에 조용히 눈을 감았죠. 아내는 도윤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많은 사람을 구했잖아요. 한 사람을 못 구했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아내마저 떠난 지금 도윤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외아들 강민석은 부산으로 전출을 가서 연락이 뜸합니다. 명절에 한두 번 전화가 올까 말까 하죠. 이제 도윤은 텅 빈 집안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어요. 그날은 9월의 어느 밤이었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당시 35살이던 도윤은 노원 소방서의 중견 소방관이었어요. 밤 11시쯤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삼성 아파트 화재 발생, 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도윤과 동료들은 재빨리 소방차에 올라타 사이렌을 울리며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불길이 3층에서 4층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계단을 통해 밖으로 대피하고 있었고 비명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요. 저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안에 있어요.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도윤은 동료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기가 자욱해서
손전등을 켜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2층 복도 쪽에 사람이 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도윤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태울 것 같았어요. 2층 복도 끝에서 그는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여자를 업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가느다란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주위를 둘러봤지만 불길과 연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해요. 도윤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울음소리는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건물이 크게 흔들리며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대원님, 빨리 나오세요. 건물이 무너집니다. 동료의 목소리가 무전기 너머로 다급하게 들렸죠. 도윤은 여자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끝내 찾지 못했어요. 밖으로 나온 순간 건물 일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재가 진압된 후 사망자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그 목록에는 10살 소녀 한유진의 이름이 있었어요. 도윤은 그날 이후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찾아봤으면, 내가 여자를 먼저 내보내고 다시 들어갔으면. 밤마다 그 생각이 그를 괴롭혔죠. 동료들은 위로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건물이 무너지는 상황이었어.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퇴직 후에도 도윤은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즘 도윤은 자주 어지럽습니다. 혈압이 높아진 탓이에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립니다. 아빠, 병원 좀 다녀오세요. 민석이 전화로 말했지만 도윤은 대충 넘겼어요. 괜찮아. 늙으면 다 그런 거야. 어느 날 오후 도윤은 장을 보러 동네 슈퍼마켓으로 갔습니다. 우유와 계란을 집어들고 계산을 하려는데 갑자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점원의 목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귓가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실제로 구급차 사이렌이었어요. 환자 이송합니다. 응급구조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도윤은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길이 보였어요. 다시 그날의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엄마, 엄마.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죠. 도윤은 그 목소리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닿지 않았어요. 미안해, 미안해. 도윤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구급차가 서울의료원 응급실 앞에 멈춰 섰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재빨리 들것을 끌고 나왔어요. 환자 혈압 급상승, 의식 저하 상태입니다.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죠. 혈압 측정합니다. 산소 포화도 확인. 의료진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도윤의 의식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졌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그날의 화재 현장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불길, 연기,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 엄마, 엄마. 그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선생님, 이 환자 의식 돌아옵니다.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가 점차 선명해졌습니다. 천장이 보였고
옆에선 의료진이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도윤 씨, 들리세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말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낯설지만 이상하게 가슴을 때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으세요, 환자분? 손 꼭 잡으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얀 가운을 입은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습니다.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목소리, 30년 전 그 화재 속 소녀의 울음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엄마, 엄마. 그때 들었던 가느다란 목소리와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저기, 성함이.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재활치료사 한유진입니다. 앞으로 선생님 재활을 도와드릴 거예요. 한유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윤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 화재로 죽었다던 그 아이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도윤은 유진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40대 초반의 얼굴, 그 속에서 어린 소녀의 잔향이 어렴풋이 느껴졌어요. 혹시 몇 년생이세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83년생입니다. 올해 42이에요.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화재가 난 해가 93년, 그때 10살이었다면 83년생이 맞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사망자 명단에 분명히 이름이 있었어요. 그럼 혹시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도윤의 손을 놓으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선생님, 지금은 좀 쉬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유진이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도윤은 유진의 왼쪽 팔에 난 흉터를 발견했습니다. 하얀 가운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는 화상 흉터였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잠깐만요. 도윤이 급하게 불렀지만 유진은 이미 문을 나간 뒤였습니다. 도윤은 천장을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설마 그 아이가.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다시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간단한 재활 운동을 해볼 거예요. 유진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앉아 유진을 바라봤어요. 어젯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유진 생각뿐이었어요. 유진 씨, 혹시 어릴 적 화재를 겪은 적 있나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밝던 미소가 사라졌어요. 네, 아주 오래전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유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도윤은 유진의 왼쪽 팔을 가리켰어요. 그 흉터, 화상 흉터 같아서요. 유진은 자신의 팔을 내려다봤습니다. 가운 소매를 조금 걷어 올리자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10살 때였어요. 그날 이후 가족도 기억도 거의 잃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부모님은 그날 돌아가셨고 저는 친척 집을 전전하며 자랐어요.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냥 불이 뜨거웠다는 것, 누군가 저를 불렀다는 것만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진의 눈빛에서 30년 전 그 아이의 잔향이 스쳤어요. 불길 속에서 울던 그 소녀, 도윤이 구하지 못했던 그 아이. 어디서 그 화재를 겪으셨나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유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노원구 상계동이었어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친척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바로 그곳이었어요. 도윤이 그날 밤 출동했던 바로 그 화재 현장. 삼성 아파트. 도윤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삼성 아파트였던 것 같아요.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환자분, 왜 그러세요? 혹시 아프세요? 유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선생님, 무슨 일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따뜻한 눈빛이 도윤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당신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쉬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유진이 병실을 나간 후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흐렸어요. 도윤의 마음도 무거웠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살아 있었던 건가? 도윤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흐느낌이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입원 치료를 하게 됐어요. 고혈압과 당뇨가 심해져서 당분간 병원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유진은 매일 아침 도윤의 병실을 찾아왔어요. 재활 운동을 도와주고 혈압을 체크하고 식사는 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유진의 손길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선생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덕분에요. 유진은 도윤의 팔을 잡고 천천히 운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팔을 올리세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도윤은 유진의 말을 따라 팔을 움직였어요. 유진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도윤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도윤은 유진을 지켜봤습니다. 유진이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 웃는 모습, 말하는 모습, 모든 게 따뜻하고 다정했어요. 하지만 가끔 유진의 눈빛 속엔 깊은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화재 이야기가 나올 때면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병실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이라 병원은 조용했어요. 복도 끝 창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유진이었어요.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다가갔어요. 유진 씨, 이 시간에 왜 여기 계세요? 유진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강 선생님. 잠이 안 와서요. 유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힘이 없었어요. 도윤은 유진 옆에 섰습니다. 저도 잠이 안 와서 나왔어요. 둘은 나란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혹시 소방관이셨나요? 도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며칠 전 선생님 차트를 보다가 알게 됐어요. 퇴직 소방관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유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를 구해준 사람도 소방관이었을 거예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던 것 같아요. 큰 손이 절 잡았던 것도 어렴풋이 기억나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몇 살이었죠?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살이었어요. 아직도 가끔 꿈을 꿔요. 불길이 저를 에워싸고 엄마가 쓰러져 있고 저는 울고만 있었죠. 그때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하지만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유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돌아가셨어요. 저만 살아남았죠. 왜 저만 살았는지 가끔 생각해요. 도윤은 유진의 어깨가 떨리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윤도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들렸던 아이의 울음소리. 엄마, 엄마. 그 목소리. 도윤은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지 못했어요.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 도윤은 의식 없는 여자를 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사망자 명단에 올랐죠. 하지만 살아계시잖아요.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도윤을 바라봤어요. 네. 도윤은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유진 씨는 살아계세요. 부모님도 원하셨을 겁니다. 유진 씨가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걸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 제가 그날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유진 씨가 살아계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도윤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힘드셨나 봐요.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쉽지 않잖아요. 도윤은 유진의 따뜻한 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어요. 네,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했지만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살아난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저처럼요. 도윤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가 도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저처럼이라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도 누군가 덕분에 살았어요. 그 소방관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그분께 너무 감사해요. 언젠가 만나면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은 놀라며 도윤을 바라봤어요. 선생님, 왜 우세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유진 씨 말이 가슴에 와닿아서요. 유진은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선생님도 많은 사람을 구하셨잖아요. 자랑스러워 하세요. 도윤은 유진의 미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을 구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하지만 당신을 완전히 구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부모님을, 당신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들어가서 주무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유진은 밝게 웃으며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작고 여린 뒷모습. 30년 전 불길 속에서 울던 그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흐느낌이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퇴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상태가 좋아졌어요. 선생님, 약은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검진 받으러 오셔야 해요. 담당 의사가 당부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병실 짐을 챙기는데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퇴원하신다면서요? 네,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도윤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은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거 드세요. 집에 가셔서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봉투 안엔 약 복용 안내서와 건강관리 팁이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받으며 유진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유진 씨.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천천히 회복하세요. 또 뵙겠습니다. 도윤은 병원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유진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도윤도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하지만 도윤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맞는 걸까? 도윤은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도윤은 거실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어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30년 전 화재 관련 자료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퇴직할 때 이 자료들을 가져왔어요. 잊고 싶었지만 차마 버릴 수 없었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당시 화재 보고서가 나왔어요. 도윤은 천천히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93년 9월 23일 노원구 상계동 삼성아파트 3층에서 화재 발생. 사망자 2명, 부상자 1명. 보고서에는 사망자 명단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선, 여 32세. 한유진, 여 10세. 도윤의 손이 떨렸어요. 한유진, 생존자 없음으로 종결. 도윤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생존자 없음. 도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만난 한유진은 누구란 말입니까? 도윤은 보고서를 다시 자세히 읽었어요. 현장에서 발견된 시신은 신원 확인 결과 한미선으로 확인. 한유진은 시신 미발견, 화재로 인한 소실 추정.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뜻이었어요. 그럼 살아 있었던 건가? 도윤은 급하게 다른 자료들을 뒤졌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 사진, 목격자 진술서, 모든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불에 탄 아파트 건물과 그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 도윤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한쪽 구석에 담요에 쌓인 작은 아이가 보였어요. 구급대원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돋보기를 꺼내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아이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왼쪽 팔에 화상을 입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아이가 유진이었던 건가? 도윤은 당시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불길 속에서 의식 없는 여자를 발견했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라 여자만 구하고 나왔습니다. 그 후 아이는 찾지 못했죠. 도윤은 항상 그 아이가 죽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만약 아이가 살아 있었다면 누군가 그 아이를 구했던 건가? 도윤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날 밤 혼란스러웠습니다. 여러 소방대원이 현장에 있었고 구조 작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어요. 도윤이 여자를 구하는 동안 다른 대원이 아이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도윤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당시 함께 근무했던 동료 박철수의 번호를 찾았어요. 박철수는 지금도 소방서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철수야. 나 강도윤이야. 형님,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잘 지내.
그런데 철수야, 혹시 93년 상계동 화재 기억나? 도윤이 물었습니다. 박철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아, 그때요. 형님이 여자분 구하셨던 그 화재 말씀이신가요? 맞아. 그날 아이도 한 명 있었잖아. 혹시 그 아이 구한 사람 기억나? 도윤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글쎄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날 여러 명을 구조했으니까요. 왜 그러세요?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고마워.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며칠 동안 도윤은 조사를 계속했습니다. 당시 병원 기록, 구조 명단, 생존자 목록, 모든 자료를 찾아봤어요. 하지만 한유진이 생존했다는 명확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화재 이틀 후 인근 병원에 신원 미상의 여자아이가 입원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화상 환자 추정 나이 10세. 보호자 없음.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게 유진이었던 건가? 도윤은 그 기록을 출력했어요. 병원 이름은 노원성심병원이었습니다. 도윤은 다음 날 바로 그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병원 측은 30년 전 기록은 보관되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기록은 전산화되기 전이라 대부분 폐기됐어요. 도윤은 실망한 채 병원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도윤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때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어요. 당시 도윤이 직접 쓴 메모였습니다. 한유진 10살. 엄마와 함께 거주. 화재 당시 실종. 반드시 찾아야 함. 도윤은 메모를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내 이름을 불렀지만 너를 구하지 못했어.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넌 살아있었구나. 기적처럼 살아있었어. 도윤은 사진 속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소녀가 바로 지금의 한유진이었어요.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다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유진을 만나야 했어요.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도윤은 재활치료실로 향했어요. 유진이 환자와 함께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복도에서 유진을 기다렸어요. 한참 후 유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도윤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유진 씨,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유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날 당신을 부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유진은 도윤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윤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30년 전 노원구 상계동 삼성 아파트 화재. 그날 밤 출동한 소방관이 바로 접니다. 당신을 부른 사람도 접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선생님이 그날 유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접니다. 당신 어머니를 구하고 밖으로 나왔지만 당신은 찾지 못했어요. 건물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유진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어요. 그럼 그날 제 이름을 부른 분이 유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네, 접니다. 불길 속에서 당신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엄마를 찾는 당신의 목소리를. 하지만 연기가 너무 자욱해서 당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럼 엄마는? 유진의 목소리는 끊어졌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님은 제가 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의식이 없으셨어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털썩 앉아 흐느껴 울었어요. 엄마, 엄마. 유진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유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도윤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아났죠? 저는 분명 화재 사망자 명단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사망한 걸로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전 자료를 뒤져보니 화재 이틀 후 인근 병원에 신원 미상의 여자아이가 입원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게 당신이었던 것 같아요.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병원에서 깨어났고 친척 아저씨가 옆에 있었어요. 유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벽에 기대선 채 말했어요. 친척 아저씨는 저를 데려가셨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저만 살아남았다고 했죠. 그 후로 저는 아저씨 집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아저씨도 몇 년 후 돌아가셨고 저는 고아원으로 갔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도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제대로 구했더라면 이런 일은.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엄마를 구하려 애쓰셨잖아요. 하지만 유진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습니다. 유진은 도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어머님은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업고 나올 때도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유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어요. 그래도 엄마를 구하려고 애쓰셨잖아요. 고맙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고맙다니요? 제가 당신을. 유진은 손을 들어 도윤의 말을 막았습니다. 선생님, 저 어제 꿈을 꿨어요. 불길 속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꿈이었어요. 그 목소리가 선생님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선생님이 저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완전히 혼자였을 거예요.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거예요. 도윤은 유진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을 구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행복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저는 살아있어요. 지금 여기 살아서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적 아닌가요? 도윤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빛은 슬프지만 따뜻했어요. 유진 씨.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30년 동안 그날을 잊지 못했어요. 왜 저만 살았는지, 엄마를 왜 구하지 못했는지. 그 죄책감에 시달렸죠. 유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누군가 저를 불러줬다는 것, 누군가 저를 찾으려 애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유진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간호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진 선생님, 다음 환자분 대기 중이세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유진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저 일하러 먼저 갈게요.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유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재활치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내가 당신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군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병원을 나섰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소녀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유진아, 미안해. 아저씨가 너를 제대로 구하지 못했어.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병원에서 퇴원하셨다면서요? 응, 괜찮아. 도윤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민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아빠, 제가 이번 주말에 올라갈게요. 아빠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그래, 그렇게 해. 도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윤의 흐느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유진에게 연락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걸려다가도 망설였습니다. 내가 무슨 얼굴로. 도윤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악몽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불길 속에서 유진의 얼굴이 보였고 유진은 울면서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닿을 수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아들 민석이 서울로 올라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아빠 왔어요. 민석은 짐을 내려놓고 거실을 둘러봤어요. 도윤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민석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왔니? 도윤의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민석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아빠, 많이 야위셨어요. 밥은 드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민석은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괜찮아. 입맛이 없어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빠, 제가 장 볼게요. 같이 나가실래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혼자 다녀와. 민석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도윤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민석은 마트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나간 후 도윤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도윤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한유진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유진 씨, 선생님, 시간 있으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유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금요? 네, 가능하시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1시간 후에요. 도윤은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한 얼굴이 보였어요. 도윤은 한숨을 쉬며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 도착하니 유진이 먼저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유진 씨, 기다렸죠? 유진은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방금 왔어요. 앉으세요. 도윤은 유진 맞은편에 앉았어요.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며칠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도윤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래요. 유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어요. 선생님, 화 안 내요. 원망하지도 않아요.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도윤은 눈을 크게 떴어요. 뭐라고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생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날 엄마를 구하려고 애쓰셨잖아요. 저도 살아있고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의 부모님을, 당신의 행복을. 유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선생님, 제가 며칠 동안 생각한 게 있어요. 만약 그날 선생님이 안 계셨다면 엄마도 저도 둘 다 못 살았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엄마는 마지막까지 누군가의 품에 안겨 계셨고 저는 살아남았어요. 도윤은 유진의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유진 씨. 유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도 30년 동안 힘들었어요. 왜 저만 살았는지, 엄마를 왜 구하지 못했는지. 그 죄책감에 시달렸죠.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제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는 걸요. 유진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유진과 엄마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 친척 아저씨가 주셨어요. 유일하게 남은 엄마 사진이에요. 유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대요. 유진이는 착한 아이니까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고요. 도윤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여자가 어린 유진을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윤은 그날 밤 구한 여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많지 않지만 엄마의 따뜻한 손길은 아직도 느껴져요.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생님, 엄마를 구하려고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엄마도 고마워하실 거예요.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유진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저도 이제 용서할게요. 아니, 용서할 게 없어요.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도윤은 유진의 손을 느끼며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짊어졌던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재활치료사가 된 이유 아세요?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싶어서요. 저처럼 힘든 사람들을요. 도윤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의 눈빛은 따뜻하고 강했어요. 유진 씨, 정말 강하시네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약해요.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저를 불러준 누군가를 위해서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유진에게는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 불길 속에서 이어진 인연. 선생님, 다음 주에 또 뵐 수 있을까요? 유진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럽시다. 유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선생님.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도윤은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지은 진짜 미소였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민석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빠, 어디 갔다 오세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민석은 도윤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빠, 표정이 좀 밝아지셨네요. 그래. 도윤은 거울을 보았어요. 확실히 며칠 전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졌어. 도윤이 말했습니다. 민석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제가 된장찌개 끓였는데 같이 드실래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아들이 해준 밥 먹어야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민석이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왜 그러니? 민석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혹시 건강 문제예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건강은 괜찮아. 그럼 뭐예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석아, 아빠가 너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어. 민석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얘기요? 도윤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30년 전 아빠가 소방관으로 일할 때 화재가 있었어. 그날 한 아이를 구하지 못했단다. 민석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도윤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됐어. 그 사람을 며칠 전에 만났단다. 민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윤은 유진과의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줬어요. 민석은 도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힘들어 하셨구나. 민석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30년 동안 그 아이 생각을 하며 살았어.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지. 민석은 도윤의 손을 잡았어요. 아빠, 이제 마음 놓으세요. 그분도 용서하셨잖아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유진 씨가 용서해줬어. 아니, 용서할 게 없다고 했지.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어. 민석은 도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유진을 다시 만났어요. 이번에는 병원 근처 공원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유진이 벤치에 앉아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여기 있어요. 유진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유진 옆에 앉았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둘은 공원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도윤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유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쓴 편지예요. 선생님께 드리고 싶었어요. 도윤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에는 유진의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선생님께 30년 전 그날 저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없었다면 저는 완전히 혼자였을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저는 살았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엄마도 선생님께 감사할 거예요.
이제 선생님도 편히 쉬세요.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세요. 한유진 올림. 도윤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진 씨, 고맙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은 도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선생님, 이제 그만 울어요. 저도 이제 괜찮아요. 도윤은 편지를 소중히 접었습니다. 이 편지 평생 간직할게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전 기쁘겠어요. 둘은 다시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평온한 오후였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민석이 급하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아빠, 버티세요. 민석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은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의료원 응급실, 도윤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환자 상태 위중합니다. 중환자실로 이송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뜨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도윤, 호흡기가 연결되고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냈습니다. 민석은 유리창 너머로 도윤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아빠, 제발. 민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민석에게 말했어요. 보호자님,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아빠. 그때 유진이 복도로 달려왔어요. 강도윤 선생님 어디 계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간호사가 중환자실을 가리켰어요. 유진은 유리창 너머로 도윤을 봤습니다. 선생님.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유진은 민석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보호자분이세요?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들입니다. 유진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한유진이라고 해요. 선생님의 친구입니다. 민석은 유진을 바라봤어요. 아, 유진 씨.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유진은 중환자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규정상 불가능했어요. 선생님, 조금만 버티세요. 유진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때 도윤이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유진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유진 씨. 도윤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의사가 특별히 허락해서 유진이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진은 도윤의 침대 옆에 섰어요. 선생님, 저예요. 유진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유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유진아. 도윤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불이 꺼졌어. 유진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저 그때 못 구한 사람 아니에요. 그때 저를 불러준 사람이 바로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저를 구했어요. 도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다, 유진아.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유진은 도윤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선생님, 고마운 건 저예요.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고마워요. 도윤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길게 울렸어요. 며칠 후 도윤의 장례식이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노원구의 작은 장례식장,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옛 동료 소방관들, 민석의 친구 몇 명, 그리고 유진이 있었습니다. 영정사진 속 도윤은 소방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유진은 영정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이 유진 옆에 섰어요. 유진 씨,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유진 씨를 만나서 행복해 하셨어요. 민석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선생님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민석은 유진과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갔습니다.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어요. 거실에 들어서니 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살 소녀의 사진. 유진은 그 사진을 보고 멈춰 섰어요. 이게 제 사진이에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가 30년 동안 간직하신 사진이에요. 매일 이 사진을 보며 사죄하셨대요. 유진은 사진에 다가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유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울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까지 저를 기억해 주셨다니. 민석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헬멧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민석은 헬멧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어요. 헬멧 안쪽을 보니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유진, 살아있어야 한다. 민석은 그 글씨를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민석은 헬멧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유진 씨, 이거 보세요. 민석이 헬멧을 유진에게 보여줬어요. 유진은 헬멧 안쪽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한유진, 살아있어야 한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유진은 헬멧을 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유진 씨를 생각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민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 알아요. 선생님이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유진은 헬멧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 헬멧,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아버지도 원하실 거예요. 민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은 재활센터를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랫동안 일했던 곳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유진은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유진 선생님, 어디 가세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고 해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힘든 아이들, 외로운 아이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싶어요. 몇 달 후 유진은 초등학교 보조교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에서 보조 일을 맡았어요. 첫 출근 날 유진은 교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 유진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유진 선생님이에요.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도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유진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소중한 아이들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유진은 운동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유진은 가방에서 도윤의 헬멧을 꺼냈습니다. 헬멧 안쪽에 글씨를 읽었어요. 한유진, 살아있어야 한다. 유진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네, 선생님. 저 살아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선생님, 감사했어요.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기억해 주셔서. 유진은 헬멧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교실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이 유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같이 놀아요.
한 아이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같이 놀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학교를 나서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유진은 걸으며 생각했어요. 그날의 불은 제 삶을 태웠지만 선생님은 제 마음을 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누군가의 마음을 구하고 싶어요. 유진은 병원 앞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이곳은 도윤과 처음 이야기를 나눴던 곳이었어요. 유진은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안에 있는 불도 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빛이 켜졌어요. 선생님이 켜주신 빛이에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유진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어요.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떴습니다. 하늘엔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유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마음도 편안했습니다. 30년 동안 품었던 슬픔과 외로움이 이제 따뜻한 기억으로 바뀌었어요. 도윤과의 만남, 그 짧은 시간이 유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유진은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약속할게요. 선생님이 저를 기억해 주신 것처럼 저도 제 아이들을 기억할게요.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유진을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유진은 그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그리고 고마워요.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요. 그날 밤 유진은 평온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유진은 어린 시절로 돌아갔어요. 불길이 아닌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곳이었습니다. 엄마가 손을 잡아주고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유진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어요. 30년 전 그날의 불은 모든 것을 태웠지만 결국 남은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도윤의 사랑, 유진의 용서, 그리고 새로운 희망. 불길은 꺼지고 기억은 남았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